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8월 31일 8월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썸네일의 내용은 검수원복 개정안 시행령 9월 10일 시행된다. 깨진 쪽박된 검수완박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령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준석이 면죄부 주는 꼼수 좌파 방송 이런 두 번째 제목이고, 세 번째는 대법원 선거 무더기 기각 우려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수완박 시행령에 관한 내용은 2021년 3월 4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함으로 해서 나 때문에 검수완박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총장직에서 그만 물러날 것이니까 검수완박 법안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3월 4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3월 4일 날 그만두게 된 연유도 말이죠, 그 최광욱이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요. 이 애가 그때 그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법안인가 하면은 3월 9일 날 제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공직에 있던 사람은 1년이 지나야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는 법안을 최강욱이가 3월 9일 날 국회에 제출을 해서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3월 9일이 넘어져서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은 후보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야 나온다고 했는데 1년이 2년인가요? 2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 1년인지 2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2년이 지나야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그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4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때 당시 나 때문에 검수완박법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그만둘 테니까 검수완박법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3월 4일 날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조금 한 서너 달 있다가 6월 29일 날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후보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서 그 동안에 6월 29일 날 됐을 적에는 6월 11일 날 국민의힘의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그러니까 저쪽 아이들의 역선택으로 해서 당대표가 되었을 때입니다. 당대표가 되고 난 연후에 이준석이는 정말로 월권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그때 후보에게 한 35가지 이런 그 악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당 후보를 이렇게 괴롭혀 온 것입니다. 그리고 7월 29일 날 그 전에 이준석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 만났는지 6월 29일 날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준석이를 통해서 시사인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신문사에 그것이 특종으로 보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마다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터뜨리고 월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는 정말로 지도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갖추지 못한 아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월 30일 날 윤석열 그때 당시 후보가 권영세 그 대외협력부장이 있을 때에 그때 이준석이는 그 순천에 순천에 저기 여수 반란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 문제 때문에 거기에 갔을 때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 국민의힘 후보가 돼가지고 당선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당선됐다면 검수완박을 저 민주당 아이들이 하겠습니까? 검수완박을 안 하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검찰 수사 완전 박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추미애가 있을 적에 검찰이 수사했던 것을 다 떼버리고 6개만 하게 했잖아요.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것은 6개 가운데서 2개만 하고 경기하고 부패만 하고 나머지는 선거법이나 공직자 이런 거를 수사하지 말아라. 경찰로 넘긴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경찰로 넘기려면은 미국의 FBI처럼 공수처를 만들게 되면은 미리 만들어 놓고 검수완박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들어 놓지를 않고 얘들은 그 검수완박을 그렇게 무리를 해서 지난번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양자 의원이 무소속으로 했는데 이거 보니까 정말로 양심상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민영배라고 하는 법사위에 있는 애를 위장 탈당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여당 3명, 야당 3명이면은 90일 동안 논의를 하게 되거든요. 민영배라는 애를 세워서 4대2로서 17분 만에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애 김진표라는 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제가 아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를 댓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위치에 있는 분인데 아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근데 저는 말씀이죠. 아이라고 표현하는 게 뭔가면은 기본적으로 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예우를 해줍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위치를 지키지 않고 이런 꼼수 편법을 하는 아이들은 저는 아이들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검수완박법을 4월 15일 날 하고 4월 27일, 5월 3일까지. 그러니까 문재인이도 이거를 그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5월 9일 날 공표를 하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이도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아이입니다. 얼마나 5년 동안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신음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중에서 등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난 8월 11일 날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시행령을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2일 날 입법 예고를 하고 지난 29일 날 그러니까 그 한 달 기간 한 20여일 기간을 두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의제기도 하고 또 이게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그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법제처를 통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를 통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현재 대통령 그 공포가 며칠 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시행령은 9월 10일 날 시행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린 그 썸네일에서 보면은 검수원복 대통령 시행령이 9월 10일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검수완박이라고 얘들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했던 거는 깨진 쪽박이 돼버린 겁니다. 깨진 쪽박은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검수완박법은 써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변이랄지 참여연대랄지 그리고 경찰청에서 이걸 지금 반대하고 경찰청에서 법무부에 그 이의제견서 자기네들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월요일 날 저것들 깽판 쳐도 묘수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일 끄트머리에 이제 6월 29일 날 지냈으니까 아마 어제나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선포하겠다고 이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아니 저 태국 FM이 방송할 적에는 6월 29일 지나면은 국무회의 통과를 해서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했는데 뭐 이런 저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제 저녁 내 제가 이제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보도를 했더라고요. 8월 30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 보도했습니다.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은 9월 10일 이 법이 공포가 시행이 된다. 그러니까 공포는 이제 그 안에 되겠죠. 법제처나 모든 과정은 다 거쳐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행령이 이제 되면은 완전히 공직자, 선거, 그리고 부패 경제, 그리고 이게 마약 이런 수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궁금되는 것은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검찰은,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기면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행정규칙을 고쳐가지고 대법원에서 이 대검찰청에서 행정규칙을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도 말씀드린 대로 한 팀에 ABC가 있으면은 A가 수사를 했으면은 B가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검수 원복은 검찰 수사 원래대로 복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배소연이 기각이 되고 했는데, 경찰하고 검찰하고 수사 역량을 보면은 경찰은 암만 해도 수사 역량이 엄청 떨어집니다. 수사하는 역량이 떨어집니다. 오늘 또 자료를 하나 찾아보니까 말씀이죠. 경찰에서 그러니까 구속영장 신청한 거는 기각이 검찰에서 한 것보다 엄청 기각이 많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만치 주도 면밀하게 내용을 적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허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하고 검찰하고, 그리고 경찰이 보면은 수사 역량의 문제도 있지만은 뭉개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 들어가면은 몇 개월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검찰에서는 금방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맡겨서 자기네들의 죄를 덮고자 했던 문재인, 이재명 이런 좌파 골수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한 방에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죠. 준석이 면죄부 주는 좌파 골수 방송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오늘은 세 군데 방송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현정이가 나오는 거, 그리고 주영진이가 나오는데 보면은 이준석이를 데려다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성상납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를 물으면은, 그러면은 7억 원 각서는 왜 써줬냐고 이렇게 다시 되질문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그거를 안 묻습니다. 정규제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한테 성상납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준석이는 성상납 없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김철근이를 통해서 7억 각서를 써줬냐? 김철근이 일이냐 네 일이냐? 그리고 네가 지금 현재 장이사하고 장땡땡이하고 전화 통화했지 않냐? 사람 하나 보내줄 테니까 만나서 좀 잘 좀 해달라고. 그리고 윤리위원회
어제 이준석이 어느 그 매체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윤리위원회에서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윤리위원회에서는 자기 얘기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윤리위원회에서 그러면은 7억 각서를 왜 써줬느냐, 성상납이 없었으면은 이거를 묻는데 이걸 대답을 못한 겁니다. 묵비권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이준석이를 불러다 놓고 면죄부를 해. 성상납 있었냐 없었냐 하면은 이준석이로 성상납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방송 진행자 앵커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라고 물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성상납이 없었는데 왜 7억 각서를 김철근을 내려보내가지고 그거를 쓰게 했냐 이걸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묻지를 않아요. 정규재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영진이도 그렇고 김현정이도 그러고 아주 그 준석이를 데려다가 면죄부를 주는 이런 파렴치한 좌파 골수 방송들은 이제 완전히 이 땅 위에서 종식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좌파 연합이 총동원해가지고 준석이 하나 지금 현재 구제해 주려고 면죄부 해 주려고 이렇게 발광을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을 수없이 해드렸습니다마는 용인병의 이상이라고 정춘수지 7시에서 저녁 12시까지는 이상일이가 51.3%, 유력 정춘숙이 47%. 그런데 12시서부터서 새벽 2시까지 사전 투표함을 여니까 거의 뒤바뀌어 가지고 서울에서는 한 50군데가 이렇게 뒤바뀌어진 겁니다. 17대 때 노무현이 탄핵 때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했고 18대 19대는 한나라당이 153석을 했습니다. 20대는 김무성이의 옥새 들고 나르샤 해가지고 반반이 됐거든요. 근데 20대에서는 얘들이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180석을 만든 겁니다. 180석을 만들면은 국회 선진화법 3분의 2잖아요. 국회 선진화법을 하면 5분의 3이거든요. 꽤 180명이면은 어떤 법안이든지 다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려고. 그리고 이게 부정선거라고 들통이 난 게 이근영이 4월 16일 8시에 자기 페이스북에다 뭐라는가 하면 사전투표 보정값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통계학 박사들, 예? 서울대 박성현 박사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33대 66, 예? 서울, 경기, 인천 세 군데서 33대 66,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127명이 126군데를 재검표 신청을 한 겁니다. 물론 강용석 변호사가 많이도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거는 6개월에 해야 되는데 얼마 됐는가 하면 지금 얼마 됐습니까? 지금이 현재 2022년 내일이면 9월 1일이면 2년이 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2년이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해야 대법관들이. 그런데 이제 아주 안 좋은 소식은 뭔가 하면은 국민의 힘이 지금 현재 이준석의 이런 가처분 때문에 지금 현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통에 대법원에서 전부 기각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법이 개정이 되질 않으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법을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우물럭주물럭 하지 않습니까? 검수한다법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선거법이 개정이 되질 않으면 사전투표 없애고 전자개표기 쓰지 말고, 예? 전자개표기 쓰지 말고 이 선거법 개정이 되질 않으면 국민이 어둠의 세력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저 지금 대법원에 저 못된 아이들, 못된 밥버릇이들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저 태국 FM은 세 가지, 검수원복, 시행령은 9월 10일 시행된다. 깨진 쪽박된 검수완박, 이런 제목하에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